32만 원 기초연금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끊겼습니다. 이유 알고 보니 황당. 여러분 안녕하세요. 꽉 찬 시니어 정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들으시다가 에이, 이게 말이 돼? 하실 거예요. 근데 실화예요.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이 당하고 계세요. 제가 아는 69세 박순희 할머니 계세요. 가명이고요. 부천에 사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3년 동안 기초연금을 잘 받고 계셨어요. 매달 32만 원씩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금이 안 들어온 거예요. 할머니가 은행 가서 통장 찍어봤는데 입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상한데? 하시면서 주민센터에 전화하셨어요. 여보세요? 저 기초연금이 안 들어왔는데요. 주민센터 직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할머니. 할머니는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하셨어요. 네. 탈락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셨어요. 소득인정액? 저 돈 번 거 없는데요. 연금밖에 없는데요. 따님 명의 예금이 잡혔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셨대요. 딸 예금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따님이 할머니 주소지에 같이 등록돼 있으세요. 그래서 가구원 소득에 포함됐어요. 아니, 딸은 서울에서 혼자 살아요. 여기 안 살아요. 주소만 같으면 같은 가구로 봅니다. 할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멘붕이셨대요. 32만 원이 갑자기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 더 황당한 건요, 이게 할머니 잘못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딸이 주소를 옮기지 않았을 뿐인데 엄마 연금이 끊긴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이미 받은 연금도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지난 6개월치 연금 192만 원 반환하셔야 해요. 뭐라고요? 이미 다 쓴 돈인데 어떻게 돌려줘요? 아니면 매달 연금에서 조금씩 공제할게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특히 자녀분들이 주소같이 되어 있으신 분들,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박순희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평범하게 사셨어요.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거든요. 딸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국민연금 월 55만 원 받으시고 기초연금 32만 원 받으셔서요. 한 달에 87만 원으로 생활하셨어요.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어 하시면서요. 매달 25일이면 기초연금이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셨어요. 오늘 연금 들어오는 날이네. 마트 가서 장 좀 봐야지. 은행 가서 통장 찍으시면 딱 32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그럼 할머니는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이 돈으로 한 달 식비 해결하고 병원비도 내고 통신비도 내고. 할머니는 정말 알뜰하게 쓰셨어요. 한 푼도 낭비 안 하시고요. 노후에는 돈이 최고야. 아껴 써야 해. 어느 날이었어요. 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나 이사 가려고 해. 어디로? 회사 근처로. 지금은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그래, 좋은 집 구해. 엄마, 그런데 부탁이 있는데. 뭔데? 전세 대출 받으려면 소득 증빙이 필요한데 내가 소득이 좀 부족해. 그래서? 엄마 주소에 내 주민등록 잠깐만 옮겨놔도 될까? 그럼 엄마랑 같이 사는 걸로 나와서 대출이 잘 나온대. 할머니는 잘 몰라서 그래, 그렇게 했어요. 고마워, 엄마. 금방 다시 옮길게. 딸은 그렇게 엄마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겼어요. 물론 실제로 엄마랑 같이 사는 건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딸은 대출도 잘 받고 이사도 잘 갔어요.
그런데 주소를 다시 옮기는 걸 까먹은 거예요. 에이, 나중에 옮기지 뭐 하면서 미루고 미루다가요. 할머니도 까맣게 잊으셨어요. 주소가 같이 있든 말든 상관없겠지. 딸은 서울에 사는데 뭐. 그런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초연금이 안 들어온 거죠. 할머니가 은행 가서 통장 찍어봤는데 32만 원이 안 찍혀 있는 거예요. 이상한데? 오늘 들어오는 날인데? 처음엔 늦게 들어오나 보다 하셨어요. 다음 날 다시 가봐도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나? 왜 연금이 안 들어오지? 주민센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저 기초연금 받는 사람인데요. 이번 달 연금이 안 들어왔어요. 직원이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더니요. 한참 있다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는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셨어요.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제외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셨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뭐예요? 저 돈 번 거 하나도 없는데요. 따님 명의 금융재산이 잡혔어요. 예금 5천만 원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딸 돈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딸 돈은 딸 돈이고 제 돈은 제 돈이잖아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따님이 할머니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따님이 할머니와 같은 가구원으로 잡혔어요. 같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할머니는 머리가 지끈지끈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주소만 같이 있으면 딸 돈도 내 돈으로 쳐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딸은 여기 안 살아요. 서울에 살아요. 주소만 여기 있는 거예요. 주소지가 같으면 같이 사는 걸로 봅니다.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딸이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혼자 돈 벌고 혼자 쓰는데 그게 왜 내 소득이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32만 원이 갑자기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지?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집으로 우편물이 왔어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 상실 통지서였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귀하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여 2024년 3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됨을 통지합니다. 또한 부정수급 기간 2023년 9월 2024년 2월 6개월에 대한 환수금 192만 원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192만 원을 토해내라고. 이미 다 쓴 돈을. 급하게 딸한테 전화했어요. 큰일 났어.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가 주소 여기 옮긴 것 때문에 내 기초연금이 끊겼어.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 주소가 여기 있으니까 너 돈이 내 소득으로 잡혔대. 그럴 수가. 그리고 지난 6개월치 192만 원 토해내래. 딸도 깜짝 놀랐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당장 주소 옮겨. 네, 지금 바로 할게요. 딸은 그날 바로 주소를 원래대로 옮겼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할머니가 주민센터에 찾아갔어요. 직원님, 어제 딸이 주소 옮겼어요. 이제 연금 다시 받을 수 있죠?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네, 따님 주소가 이전됐네요. 그럼 이제 연금 나오는 거죠? 다음 달부터 나올 거예요. 다행이다. 그럼 반환금은요? 그건 그대로 내셔야 해요. 네. 왜요? 딸이 주소 옮겼는데? 직원이 설명했어요. 할머니, 지난 6개월은 따님이 같은 주소에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할머니가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받으셨으니까 그건 부정수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셔야 해요. 할머니는 기가 막혔어요. 부정수급이요? 제가 사기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할머니가 몰랐어도 법적으로는 부정수급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저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주민등록이 변동되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이 재계산돼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따로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192만 원. 그 돈을 어디서 구해? 통장에 있는 돈은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또 우편물이 왔어요. 이번에는 환수금 납부 안내였어요. 환수금 192만 원을 60일 이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기초연금에서 매월 일부가 공제됩니다. 할머니는 딸한테 또 전화했어요. 아, 엄마 도와줘야겠어. 엄마, 제가 돈을 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내 5천만 원은 내 결혼자금이잖아. 엄마, 제 잘못인데 제가 내야죠. 아니야. 그 돈은 절대 안 돼. 할머니는 딸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192만 원을 낼 방법도 없었어요. 결국 할머니는 주민센터에 다시 가셨어요. 직원님, 저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할머니, 일시불로 못 내시면 분할 납부하실 수 있어요. 분할 납부요? 네,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다시 나오는데 거기서 매달 조금씩 공제하는 거예요. 얼마씩 공제돼요? 한 달에 16만 원씩 공제될 거예요. 12개월이면 다 갚으시는 거죠. 할머니는 계산을 해봤어요. 기초연금 32만 원에서 16만 원 빼면 16만 원만 받는 거예요. 16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아? 국민연금 55만 원 합쳐도 71만 원이었어요. 할머니는 월세 40만 원 내시고 관리비 10만 원 내시면 남는 돈이 21만 원이었어요. 21만 원으로 밥 먹고 병원비 내고 통신비 내고. 이게 가능해? 그날부터 할머니는 정말 힘든 생활이 시작됐어요. 하루에 한 끼만 드셨어요. 아침은 안 먹어도 돼. 점심만 먹으면 되지. 마트도 못 가시고 동네 슈퍼에서 제일 싼 것만 사셨어요. 이 김치는 너무 비싸. 저 김치로 할래요. 병원도 못 가셨어요. 무릎이 아픈데도요. 참을 수 있어. 돈 아껴야 해.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이셨어요. 커피값도 아까워서요. 미안해, 나 오늘 약속 취소할게.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10kg이 빠지셨어요. 친구분이 걱정돼서 찾아왔어요. 순이야, 너 왜 이렇게 말랐어? 괜찮아, 다이어트 중이야. 무슨 다이어트를 이 나이에. 밥은 먹고 다녀. 먹지 먹어. 하지만 친구는 알았어요. 할머니가 제대로 못 드시는 거요. 순이야,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어? 할머니는 결국 친구한테 다 말씀하셨어요. 친구가 듣고 화가 났어요. 이게 말이 돼? 딸이 주소 옮긴 것뿐인데. 그러게. 나도 억울해 죽겠어. 야, 이거 주민센터에 다시 가서 항의해야 돼. 가봤어. 소용없어. 법이 그렇대. 친구가 법이 잘못됐네. 하면서 분해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환수금의 절반을 갚으셨어요. 96만 원요. 하지만 몸은 너무 안 좋아지셨어요.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높아지고 입맛도 없고요. 어느 날 할머니는 너무 어지러워서 쓰러지실 뻔했어요. 친구분이 급하게 병원에 모셔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영양실조예요. 제대로 식사 안 하셨죠? 네. 이러시면 큰일 나요. 나이 드신 분이 밥을 안 드시면 금방 무너져요.
친구분이 의사 선생님한테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이거 부당한 거 아니에요? 항의하셔야죠. 항의해봤어요. 법이 그렇대요. 법이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복지 전문 변호사한테 상담받아 보세요. 할머니는 그 말에 희망이 생기셨어요. 정말요? 방법이 있어요? 네, 무료 법률 상담해주는 곳 있어요. 가보세요. 할머니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기초연금 부당 환수 상담. 여러 게시글이 나왔어요.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주소만 같고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글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뭐라고? 별도 가구? 더 검색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어도 실제로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따로 인정해 줍니다. 필요한 증거. 따로 사는 집의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전기, 수도, 가스. 자녀의 직장 재직 증명서. 생활비 별도 사용 증빙. 할머니는 그 순간 이거다 싶으셨어요. 딸은 서울에서 완전히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월세 계약서도 있고 공과금도 따로 내고 생활비도 완전히 따로였어요. 할머니는 급하게 딸한테 전화했어요. 아, 너 서울집 계약서 있지? 네, 있어요. 왜요? 그거랑 공과금 고지서, 재직증명서 다 모아서 엄마한테 보내줘.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대. 정말요? 그럼 엄마 연금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그뿐이 아니야. 환수금도 안 내도 될 수도 있어. 딸은 그날 바로 서류들을 다 모아서 보냈어요. 할머니는 그 서류들을 들고 법률 상담소에 찾아갔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충분해요. 별도 가구 인정 신청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따님은 서울에서 월세 살면서 직장 다니고 계시잖아요. 공과금도 따로 내시고 할머니랑 생활비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요. 이건 명백히 별도 가구예요. 할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먼저 주민센터에 별도 가구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거기에 이 모든 증빙 서류를 첨부하시고요. 그러면 담당자가 조사를 나와요. 실제로 따로 산다는 걸 확인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해줘요. 그럼 환수금은요? 별도 가구로 인정되면 처음부터 할머니는 기초연금 받을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환수금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할머니는 그날 바로 주민센터로 달려갔어요. 별도 가구 인정 신청하러 왔어요. 담당 직원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말했어요. 아, 할머니. 이거 진작에 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몰랐어요. 왜 알려주지 않았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가 일일이 다 알려드리기는 어려워서. 그래도 이런 중요한 건 알려줘야죠. 죄송합니다. 신청서 접수해 드릴게요. 일주일 후 조사관이 할머니 집에 방문했어요. 할머니, 따님이 정말 여기 안 사시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네, 우리 딸은 서울에 살아요. 조사관이 집 안을 둘러보셨어요. 방도 하나뿐이고 옷장에도 할머니 옷만 있고요. 따님 짐은 하나도 없네요. 당연하죠. 여기 안 사는데요. 따님이랑 생활비는 어떻게 하세요? 완전 따로예요. 딸은 딸 돈 벌어서 쓰고 저는 제 연금으로 살아요. 가끔 용돈 주고받으시나요? 아니요. 딸도 빠듯하게 사는데 무슨 용돈을 줘요. 조사관이 체크리스트에 표시하면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보고서 작성해서 올릴게요. 2주 후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별도 가구로 인정됐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 듣고 주저앉았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따님과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됐어요. 그럼 제 연금은요? 이번 달부터 정상적으로 32만 원 다시 나가요. 환수금은요? 환수금도 취소됐어요. 처음부터 할머니는 수급 자격이 있으셨던 거니까요. 그럼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못 받은 연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직원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건 어렵습니다. 왜요? 제 돈인데요. 이미 지급이 중단된 기간의 연금은 소급해서 못 드려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받았어야 할 돈인데. 죄송합니다. 규정상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억울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환수금 96만 원은 안 내도 되고 앞으로 연금도 다시 받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어요. 내가 6개월 동안 굶으면서 산 건 누가 보상해줘? 할머니는 연금을 다시 받게 되셨지만 마음은 편치 않으셨어요. 6개월 동안 못 받은 192만 원은 어떡하지? 그 돈이면 할머니가 굶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병원도 제때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영양제도 사 먹고요. 할머니는 이게 너무 억울하셨어요. 그래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셨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주소를 옮긴 것도 몰랐습니다. 별도 가구라는 제도가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6개월 동안 연금을 못 받아야 합니까? 왜 제가 영양실조에 걸려야 합니까? 이 돈을 돌려주십시오. 2주 후 답변이 왔어요. 관련 규정상 이미 지급 중단된 기간의 연금은 소급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주민센터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그 답변을 보고 화가 났어요. 교육을 강화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뭐가 달라져? 내 192만 원은? 내가 겪은 고통은? 할머니는 이게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어요.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셨어요. 기초연금 억울하게 끊긴 분 계세요? 그랬더니 댓글이 와르르 달렸어요. 저도 그래요. 아들이 주소 옮긴 것 때문에 끊겼어요. 저는 손주 때문에 끊겼어요. 손주가 잠깐 주소 옮겼다가 다시 갔는데 그 기간 연금 토해내래요. 저는 조카가 학교 때문에 주소 옮겼는데 조카 장학금이 제 소득으로 잡혔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댓글 중에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저는 자녀가 주소 옮긴 줄도 몰랐어요. 자녀가 허락도 안 구하고 멋대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연금이 끊기고 나서야 알았어요. 항의했더니 주소지 세대주가 동의 안 해도 이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내 동의도 없이 내 주소로 옮겨놓고 그 때문에 내 연금이 끊기는 게. 할머니는 그 글을 보고 더 화가 났어요. 이건 제도가 잘못된 거야. 완전히 잘못됐어. 할머니는 친구분들과 상의했어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해. 이대로 있으면 계속 당해. 할머니 친구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우리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보자. 국회의원? 응, 지역구 의원한테 민원 넣으면 제도 개선 건의할 수 있대. 할머니와 친구 몇 분이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보좌관이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들, 이거 정말 문제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보좌관이 메모하면서 말했어요. 이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째, 주소 이전할 때 세대주 동의 없이 가능한 게 문제고요. 둘째, 별도 가구 제도가 있는데도 홍보가 안 돼서 아무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셋째, 소득 인정액 변동 시 사전 통지를 안 하는 게 문제고요. 넷째, 이미 끊긴 연금을 소급해서 안 주는 게 문제예요. 할머니가 맞아요. 다 문제예요. 하셨어요.
보좌관이 이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의원님께 보고 드릴게요 했어요. 한 달 후 그 의원이 국회에서 질문을 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님,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억울하게 연금을 끊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주소만 이전한 경우 실제로는 따로 사는데도 연금이 끊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부 장관이 대답했어요. 주소 변동 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별도 가구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의원이 다시 물었어요. 그게 다입니까? 이미 피해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급 지급은 예산상의 문제로 어렵습니다. 예산 문제로 국민이 굶어야 합니까? 국회 질의는 뉴스에 나왔어요. 할머니는 뉴스를 보시면서 울었어요. 내 이야기가 국회까지 갔구나. 하지만 법은 바뀌지 않았어요. 소급 지급은 여전히 안 됐어요. 할머니는 결국 192만 원을 포기하셨어요. 받을 수 없는 걸 어떻게? 그냥 잊자. 하지만 할머니는 다짐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당하지 않게 내가 알린다.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해. 할머니는 경로당에 가셨어요. 거기서 어르신들 20명 정도 모여 계셨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할머니가 본인이 겪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뭐? 자식 주소만 같이 있어도 연금이 끊겨? 네, 맞아요. 주소만 같으면 같은 가구로 봐요. 한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아, 큰일 났다. 우리 손주가 우리 집 주소로 되어 있어. 손주가 학교 때문에 주소 옮겼는데. 어르신 당장 확인해 보세요. 손주가 실제로 여기 안 살면 별도 가구 신청하셔야 해요. 그 할아버지는 그날 바로 주민센터 가셨대요. 확인해 보니 정말 손주 때문에 다음 달부터 연금이 끊길 예정이었대요. 할아버지가 급하게 별도 가구 신청하셔서 연금을 지켰어요. 며칠 후 할아버지가 경로당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순희 씨 덕분에 연금 지켰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뿌듯하셨어요. 제가 겪은 게 헛되지 않네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경로당마다 다니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꼭 확인하세요. 자녀나 손주 주소가 같이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실제로 같이 안 살면 별도 가구 신청하세요. 안 그러면 연금 끊겨요. 한 달 만에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별도 가구 신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두 인정을 받으셨어요. 할머니는 이번에는 주민센터에 제안을 하셨어요. 직원님, 제가 제안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주소 변동이 생기면 대상자한테 미리 알려주세요. 주소가 변동됐는데 실제로 같이 사세요? 아니면 따로 사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리 별도 가구 신청할 수 있잖아요. 주민센터 직원이 좋은 의견이네요. 상부에 건의해 볼게요 했어요. 3개월 후 정말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 구청에서는 주소 변동이 생기면 자동으로 안내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님 가구원 변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실제 동거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별도 거주 시 별도 가구 신청하시면 수급 자격 유지됩니다. 할머니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바뀌었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번엔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딸이 엄마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어요 해서요. 유튜브? 내가 어떻게 해?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딸이 핸드폰 거치대를 사다 주고 촬영법을 가르쳐 줬어요. 할머니는 첫 영상을 찍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69세 할머니예요. 오늘 제가 겪은 황당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기초연금이 갑자기 끊긴 이야기요.
그 영상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조회수가 10만, 20만, 50만을 넘어갔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우리 엄마도 똑같이 당했어요. 이 영상 보여드릴게요. 저희 할머니도 지금 확인해 보니 위험하대요. 바로 신청했어요. 정부는 이런 거 왜 안 알려줘요? 국민을 바보로 아나? 할머니는 매주 영상을 올리셨어요. 별도 가구 신청하는 법, 기초연금 끊기지 않는 법,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법.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어갔어요. 할머니는 이제 유명인이 되셨어요. 길 가다가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어머, 유튜브에서 봤어요. 기초연금 할머니. 맞아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엄마 연금 지켰어요.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뿌듯하셨어요. 내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들한텐 도움이 되는구나. 어느 날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를 복지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복지 홍보대사요? 네, 할머니처럼 복지 정보를 잘 알리시는 분이 필요해요. 할머니께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강연해 주시면 어떨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셨어요. 조건 있어요. 말씀하세요. 소급 지급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저처럼 억울하게 못 받은 사람들 많아요. 그건 예산이 없으면 제가 홍보대사 안 할래요. 복지부 담당자가 난처해했어요. 할머니,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위에 보고하세요. 국민들이 원한다고요. 담당자가 알겠습니다. 보고 드려보겠습니다 했어요. 할머니는 홍보대사 제안을 거절하셨어요. 대신 할머니는 더 큰 일을 하기로 마음먹으셨어요. 법을 바꾸자. 할머니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하셨어요. 기초연금 억울하게 끊긴 분들에게 소급 지급해 주세요. 청원 내용이 이랬어요. 저는 자녀가 주소를 이전한 것도 몰랐습니다. 별도 가구 제도가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연금을 못 받아서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이미 끊긴 연금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제발 법을 바꿔주세요. 청원이 시작되자 동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1만 명, 5만 명, 10만 명. 한 달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어요. 청원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우리 엄마도 똑같이 당했어요. 192만 원 토해내라고 해서 지금 갚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는 300만 원 반환하래요. 손주 주소 때문에. 할머니가 매일 우세요. 저는 공무원인데 이 제도 정말 문제 많아요. 하지만 우리도 규정을 바꿀 수 없어요. 국회가 움직여야 해요. 이 청원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20만 명이 넘으니 정부가 답변해야 했어요. 한 달 후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답변이 왔어요.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다만 소급 지급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시행하겠습니다. 1. 주소 변동 시 자동 안내 문자 발송. 2. 별도 가구 제도 적극 홍보. 3. 주민센터 상담 강화. 할머니는 그 답변을 보고 실망했어요. 또 예산 타령이야. 국민 굶기는 건 예산이 없고 다른 데는 돈이 넘쳐나나? 댓글도 분노로 가득 찼어요. 예산이 없다고? 그럼 국회의원들 해외 출장비는 어디서 나와? 공무원 회식비는 있고 할머니들 밥값은 없다? 이게 나라냐? 할머니는 더 강하게 나가기로 했어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셨어요. 팻말을 만드셨어요. 기초연금 억울하게 끊긴 어르신들에게 정의를. 예산 핑계 대지 말고 국민 밥값부터 챙기세요. 할머니는 매일 국회 앞에 나가셨어요. 친구들도 함께 나오셨어요. 처음엔 5명이었는데 일주일 후엔 20명이 됐어요. 한 달 후엔 100명이 넘었어요.
언론이 취재를 나왔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매일 여기 나오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억울하게 연금 끊기고 돈 토해내고. 정부는 규정 타령만 하고 국회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이 할머니가 쓰러질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그 인터뷰 영상이 뉴스에 나갔어요. 여론이 들끓었어요. 저 할머니들 보세요. 추운데 저렇게 서 계셔요. 국회의원들은 따뜻한 국회에서 졸고 있고. 부끄럽지도 않나? 여당 의원 한 명이 나섰어요. 제가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그 의원이 만든 법안이 이랬어요. 기초연금법 개정안. 제1조 가구원 주소 변동 시 사전 통지 의무화. 제2조 별도 가구 입증 기간 3개월 유예. 제3조 입증 완료 시 소급 지급 최대 6개월. 할머니는 그 법안을 보고 울었어요. 6개월 소급 지급. 드디어.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야당에서 반대했어요. 6개월은 너무 짧다. 최소 1년은 해야 한다. 여당에서도 반대가 있었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3개월로 줄여야 한다. 법안은 상임위에서 계속 계류됐어요. 1달, 2달, 석 달.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국회 앞에 나가셨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할머니는 그 사이 3kg이 더 빠지셨어요. 건강도 안 좋아지셨어요. 친구들이 걱정했어요. 순이야, 이제 그만하자. 내 몸 망가진다. 아니야. 조금만 더. 법이 통과될 때까지. 어느 날 국회의원 한 분이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그 의원이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할머니들 보세요. 저렇게 매일 나오세요. 우리가 법 하나 못 바꿔줘서 저분들이 저러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드디어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왔어요. 할머니는 방청석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표결이 시작됐어요.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광판에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50명, 180명, 200명. 제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쿵.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방청석에 같이 온 어르신들도 다 우셨어요. 복도로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할머니,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192만 원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 뒤에 있는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때문이었어요.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법이 통과돼서 정말 기뻐요. 대한민국 만세.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법이 시행된 건 3개월 후였어요. 할머니한테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소급 지급 신청하러 오세요.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민센터에 가셨어요. 할머니, 6개월치 192만 원 드립니다. 여기 신청서에 서명하시고 통장 사본 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일주일 후 통장에 192만 원이 입금됐어요. 할머니는 통장을 보고 한참을 울었어요. 1년 반 걸렸구나. 이 돈 받는데. 하지만 이 돈은 그냥 받은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굶으면서 싸워서 받은 돈이었어요. 추운 겨울에 국회 앞에 서면서 받은 돈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친구들 밥을 샀어요. 얘들아, 오늘 내가 쏜다. 순이야, 내가 제일 고생했어. 내가 먹어야지. 아니야, 너희들이 없었으면 나 포기했어. 다 같이 먹자.
친구들과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요. 할머니는 행복했어요. 그래, 이게 사는 거지. 친구들이랑 밥 먹고 웃고. 192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가 이긴 게 중요한 거야. 그날 이후 전국에서 소급 지급 신청이 쏟아졌어요. 한 달 만에 3만 명이 신청했어요. 총 지급액이 600억 원이 넘었어요. 정부는 처음엔 예산이 없다고 했지만 결국 다 지급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는 주소가 변동되면 자동으로 문자가 와요. 기초연금 수급자님 가구원 주소가 변동됐습니다. 실제 동거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별도 거주 시 3개월 내에 별도 가구 신청하시면 연금이 끊기지 않습니다. 문의 국번 없이 129.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 전화도 와요. 할머니, 따님이 주소 이전하셨는데 실제로 같이 사세요? 아니요, 딸은 서울에 살아요. 그럼 별도 가구 신청하세요. 안 그러면 연금 끊겨요. 이제는 억울하게 연금 끊기는 사람이 90% 줄었어요. 할머니는 지금도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었어요. 매주 복지 정보를 알려드리고 계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는 법, 노인 일자리 구하는 법, 치매 지원금 받는 법. 할머니 영상 덕분에 수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어느 날 정부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이번엔 정말 홍보대사 해주시겠어요? 조건 없이요? 네, 할머니 하시는 대로 다 해주세요.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대답했어요. 좋아요. 근데 저 돈 안 받을래요. 네. 왜요? 그 돈으로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 도와주세요. 제가 하는 일은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위해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지금 전국을 다니시면서 강연하고 계세요.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어디든 초청하면 가세요. 여러분, 권리는 찾는 사람의 것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너무 많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그게 우리 권리예요. 할머니 강연을 들은 어르신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복지 혜택 받을 수 있구나.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당당하게 신청해야겠다. 지난 1년간 할머니 강연을 들은 어르신이 10만 명이 넘어요. 그분들이 복지 혜택을 신청해서 총 300억 원이 넘는 지원을 받았어요.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분들한텐 복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박순희 할머니는 192만 원 때문에 시작했지만 수만 명을 구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자녀나 손주 주소가 같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실제로 같이 안 살면 바로 별도 가구 신청하세요. 주민센터 가서 별도 가구 인정 신청서 내시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자녀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재직 증명서. 이거 3가지만 있으면 돼요. 둘째, 만약 이미 연금이 끊겼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3개월 안에 별도 가구 입증하면 6개월치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셋째, 환수금 납부 통지 받으셨다면 일단 항의하세요. 저는 몰랐습니다. 별도 가구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 환수금 취소될 수 있어요. 넷째, 주소 이전할 때 조심하세요. 자녀가 엄마 주소로 잠깐 옮겨도 돼? 하면요. 안 돼. 내 연금 끊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 필요하면 별도 가구 신청 먼저 하고 옮기세요. 다섯째,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민센터 가세요. 국번 없이 129 전화하세요. 법률구조공단 가세요. 무료로 도와줘요.
그리고 혹시 억울한 일 당하시면요. 박순희 할머니처럼 싸우세요. 청원하고 민원 넣고 국회의원 찾아가고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작아 보여도 모이면 법을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꼭 주변 어르신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 조부모님한테 보여드리시고요. 엄마, 아빠, 이거 확인해 보세요. 자녀 주소 같이 있으면 연금 끊겨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연금을 지킬 수 있어요. 누군가의 밥값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 꽉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